네, 부산 강서고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특징과 과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차 시가 되겠습니다. 대표 주된 주제는 대의민주제, 그 다음에 참여민주정치라고 하는 참여형 정치문화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은 대표기관을 통해 정치한다라고 하는 대표기관이 오늘날 의회잖아요. 그래서 대표할 때 대자하고 의회할 때 의자 이 두 개를 따서 대의제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의회가 하는 주된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기초해서 권력 행사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제가 아닌 간접적인 그런 민주정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등장 배경으로 보면 오늘날 국가가 커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뭐 정책 사안은 많아지기 때문에 직접 민주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러한 간편한 또 효율적인 그런 대의제 민주 정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이 대의민주 정치의 핵심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회가 오히려 대표성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 주체가 다원화되고 이때 다원화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관료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나 또는 이익집단 같은 그런 다양한 이익집단 그런 다양한 어떤 정치 주체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국회를 통해서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지 국민들의 무관심이 점점 커지고 게다가 그 국회가 어떤 하는 일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정책 위주가 아니라 지역주의 기반을 한 그런 국회 운영이 결국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정치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어떠한 국회에 나라의 정책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그런 신뢰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세 단계로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갈래를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직접민주제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간접민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국민투표제라든가 국민발안이라는 것은 법률안을 직접 제안을 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교과서에 레퍼렌덤이라고 하는 제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 표시를 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책에 대한 찬반의 그런 의견을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을 할 때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하는 그런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표를 소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국민 소환은 없지만 주민 소환 제도는 있습니다. 이건 뭐냐?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소환 제도가 없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소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주민의 대표적인 게 시장을 말하겠죠.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접민주대 요소라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두 가지 제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의 국민투표제도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겠죠. 직접민주정치 제도처럼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볼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자민주정치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투표를 한다든지 사이버 국회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민주정치와 여러분 이거 조금 처음 들어봤을 때 수기민주주의랍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심사숙고한다. 그래서 의논을 기반해서는 찬반 투표에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뭐 이긴 사람 그대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원전 폐기 논란 있었던 거랑 지금 이제 대입제도 바꾸는 거에서 문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수기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보완하는 것이 수기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정치 문화 이용 가겠습니다. 정치 문화는 크게 알몬드 버바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분류한 것이죠. 지방형, 신민형, 참여형인데 점점 발전한 형태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신민형 같은 경우는 국민 신화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참여, 한마디로 정치 과정에 투입되는 것, 여론이라는 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어떤 정책이 집행되느냐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라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참여민주정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 밑에서부터 이로 의견이 모아져 나가는 그래서 뭐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인 의식을 청산해야 되고 권위면 무조건 복종한다라든가 또는 내가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내가 찍어준다라든가 또는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냥 학연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서로가 합리적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모든 국민이 우리가 정치 주체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6차시 우리나라 민주정치 특징과 과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